지난 한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장이 또 한참 막 곰돌박질 치는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부 가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나,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은 금요일 날 상승으로 끝나고, 오히려 미국 시장은 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다음 향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과도하게 빠진 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진 건 맞는데, 그럼 우리나라 여기서 끝난 건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이제 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개미들이 이제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매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찍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연 향후에 진행될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까 하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이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향후에, 그것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글로벌 경제 중에서 미국 경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경기 정점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상황 하에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경기 사이클이 수축 국면으로 급격히 진행되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현재 글로벌 순환 과정, 특히 이제 미국의 순환 과정 중에서 경기 사이클의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는 게 있고, 현재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이제 다른 사항을 점진적으로 점검해 볼 건데요. 일단 이 차트는 이제 빨간 게 이제 기준금리고, 노란 게 3개월 채권 수익률입니다. 근데 기준금리하고 채권 수익률 움직임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채권 수익률을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그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의 움직임인데, 잘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 이 짙은 그레이의 경기 수축 국면에 전후해서 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하는 패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집니다. 경기 수축 국면 전에. 지금도 이제 마이너스 국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곧 경기 수축 국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과거의 패턴하고 이거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업률을 놓고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서 아직은 이제 이 실업률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일단 그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실업이 늘어나는 패턴을 곧 보일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올라가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실업률조차도 역시 이제 과거의 패턴을 동일하게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주식시장에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이렇게 이제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떨어진 정도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이걸 이제 로그 차트로 보겠습니다. 오류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이 떨어진 정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쭉 떨어질 때,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면서 떨어지는데, 1차적으로 진입할 때, 통상적으로 진입할 때 이렇게 쭉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밀리고, 반등하고 다시 밀리는 형태를 이렇게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떨어지는 정도도 이렇게 노이즈를,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이면서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는 툭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 QE를 발행한다거나 제로금리로 막 급격하게 금리를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 경기 수축 국면 초반에 만들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여기 심화되는 후반부, 중후반부에 만들어지는 패턴들이에요. 근데 그 패턴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경기 수축 국면 초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잘 떠받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차이점입니다. 과거하고 차이점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건, 이제 미국이 코로나 진단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고, 하루 진단수가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총 진단수가, 확진자 수가. 그래서 그 확진자 누적 수가 이렇게 제이커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언제 좀 1차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패턴을 보시면, 중국 패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면 1월 달 한 중반 정도부터 급격하게 J커브가 올라가다가, 이제 2월 말쯤 들어서 점점 J커브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쓰고 있죠.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중국 통계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J커브가 이제 둔화된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2월달 이제 중후반부에 급격히 올라가다가 제이커브가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중국 형태로 가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중국 형태로 잡힐 거라고 하는 게 일단 뭐 가시적으로는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정 수준 좀 조용해지려면 미국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제이커브가 최소한 우리나라거나 혹은 중국 상황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 코로나가 점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주시장의 큰 변동성은 일단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1300대 중반에 가면 매수하십시오라고 한 걸 공고 드렸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동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그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아시아장 올랐고 그다음에 유럽장도 올랐는데 미국장만 4% 수준 전후에 또 하락세를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아직 그 상황은, 그 전략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상황이 향후에는 어떻게 진척될 것이냐, 그건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세 가지 차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월쇼,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이제 종합, 그러니까 우리가 S&P, 다우, 나스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쇼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이힐드 채권 총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트리플 B, 그러니까 더블 B 이하에 있는 모든 채권들의 이제 종합적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인덱스. 요거는 이제 트리플 C만 뽑아놓은 건데, 잘 보시면 이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이 주식 시장의 적점하고 하이힐드의 스프레드, 우량 채권과 하이힐드 간의 스프레드의 고점이 마주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죠. 여기서 이제 후반부에 다시 마주쳤고 전반부도 떴지만 후반부에 또 마주쳤죠.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아직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료가 안 된 상태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스프레드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IT 버블 때까지도 안 갔어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 사실 이제 우리 셰일 산업의 이런 위험성들을 놓고 본다면 여기가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여기를 넘어서 여기 중간,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화되면 중간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이 스프레드 상황으로 놓고 보면 향후 주시장은 더 진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최소한 이제 이 수준을 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진전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채권 쪽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위험성들이 있는 채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이것들을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패턴을 보일 거라 아직은 진행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과거 50%대 떨어졌던 걸 감안해 보면 아직은 시장은 현재 그냥 중반 단계고,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건 한 1600선 중후반, 그러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한 상황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차트인데 로고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고 차트로 보면 현재 시점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원래 제가 기초적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전고점 대비 50% 정도 내려가는 게 리세션의 가장 근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 1300선 정도 내려가면 충분히 바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떨어진 정도가 너무 심하고 지난주에 이제 1430대 선까지 한번 찍었어서 장중,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장중 이 10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붕괴됐던 그 시기 수준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을 오픈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투자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2009년도 4월 이제 끝자락이죠. 이때는 이제 바닥을 치고 주식시장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올라가고 있는 이제 초입인데 27.9%까지 포지션이 빠졌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그 투자 비중이. 그런데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38.9예요. 물론 3월 달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 내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졌던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이머징 시장 중에 가장 그 자금을 빼갈 수 있는 것이 용이한 시스템 안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걸로 유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시장이 뭐 1600, 뭐 1500대 이렇게 막 주식을 매수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제가 예측하는 것처럼 1000대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눈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럼 그때까지도 들고 있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한참 심화돼서 곤두박질 칠 때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전 국민, 하물며 이제 법조팀,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 고위직 모두 다 총동원돼서 패닉에 빠졌던 때를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곤두박질 쳐서 더 내려가면 그런 상황이 또 유발될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강력하게 기회를 들고 갈 수 있는 강심장이 되신 분들이나 지금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대형주 위주가 아니고 단타나 혹은 소형주, 중소형주 형태로 만약에 매집을 하셨다가는 아주 크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덱스 200을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이제 그 큰 위기에서 가장 중립적인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덱스 200을 매수를 권고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19일날 이렇게 1800, 1500, 1290대를 넘어서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환율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1차적으로 보는 타겟은 사실 환율이 이때입니다. 이때. 1350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IT 버블 붕괴 때 올라갔던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험하게 상황이 더 진전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찍었던 1600선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직은 포지션을 완전히 줄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그 외화 자금을 뽑아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뽑을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는 얘를 충분히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한데 투자는 상당히 어렵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사실은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시장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 공포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공포의 아우성이 아직 매화를 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환호성에서 뒤로 물러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공포를 앞에 두고 진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을 정도라면 그 9시 뉴스 헤드라인에 항상 대공황이라는 얘기가 거론되고 미네르바 같이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정체에 대해서도 온 세상이 패닉처럼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번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에서 공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공포를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권고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